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간의 전쟁이 매우 장기화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군의 장갑차, 탱커, 헬리콥터 등의 화기들이 가자 지역 국경에 다 모였다는 거예요. 34만 명쯤 되는 예비군 소집도 거의 완료된 걸로 보여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민간인이 저렇게 많이 죽었어요. 그 중에 애들이 기부처와 뮤직 페스티벌 등에서 수십 명이 잔인하게 죽었고, 방공에 대피한 사람에게 수류탄을 던졌고, 심지어 아주 어린 애를 참수한 것까지 확인이 됐다고 해요. 잡아간 애들을 머리도 들 수 없는 닭장에 가다 놓고 있는 그런 모습까지 나왔어요.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저 하마스 저자들을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다. 만약에 여기서 이스라엘이 인질 적당히 돌려받고 가자 지구에 공격을 하지 않고 멈추게 되면 네타냐후 정권은 붕괴될 거고, 아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유지되지가 못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은 여기서 끝을 봐야 된다. 세계가 뭐라든 이스라엘은 끝을 볼 수밖에 없다는 거야. 자, 그래서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지금 가자 지구에 치고 들어가서 하마스와 이슬라믹 지하드 등을 다 제거해버리는데 어떤 대가가 발생하더라도 치러야 될 승부다. 시간이 상당히 걸린다. 네타냐후가 수세대에 걸치더라도 끝을 보겠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미국이 힘이 빠지면서 경제 위기가 세계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것이 세계 곳곳에서 국지전을 아주 보편화되게 만들 거라고 봅니다. 그러지 않아도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 사이에 충돌이 있죠. 터키도 지금 쿠르드 북부에서 충돌하고 있죠. 이집트도 집권 세력이 상당히 불안한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곳곳에서 테러와 국지전이 동시다발로 터지기 시작하면서 세계가 앞으로 상당한 기간 대규모 혼란에 빠져들 수 있다는 겁니다. 아마 레바논의 헤즈볼라가 계속 이스라엘을 괴롭히면 헤즈볼라를 상대로도 이스라엘이 공격을 할 거라고 봅니다. 닥치는 대로 이스라엘은 자신들을 공격하는 주변에 대해서 과감하고 무자비한 공격을 할 거고, 이스라엘은 이번 기회에 주변의 모든 테러 단체들을 갖다가 제거하겠다고 달라들 가능성이 있어요. 이스라엘과 헤즈볼라의 전쟁도 저건 시간 문제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결국은 동시다발로 이스라엘 주변에서 싸움이 벌어지게 될 거다. 자, 이것은 결국은 점차적으로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할 명분도 확대될 것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에 미국이 제동을 걸 수 없는 전면적인 중동 전쟁으로 비화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범이란 영향을 받는 시아파 집단과 이스라엘 간의 싸움으로 진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하마스만 도려내는 부분으로 그게 끝날 일이 아니라는 거죠. 하마스와 헤즈볼라는 자를래야 잘라질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그렇게 만만치가 않다는 겁니다. 일단은 이 싸움은 아무도 말릴 수가 없다. 매우 장기화된다. 힘든 과정이 될 거다. 예상 외의 변수가 터져서 헤즈볼라가 말려들 가능성이 높다. 이란까지도 이제 타깃이 될 가능성이 있고, 이란이 완벽하게 발을 빼지 못할 것이다. 자,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란에 대해서도 일정하게 공격을 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미국이 하나 알아야 될 거는, 이스라엘의 지상 공격이 부분적으로 진행이 되었고, 그게 부분적으로 된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저 전쟁이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번에 하마스를 끝장낸다. 1,400명이라는 민간인이 죽었는데 이걸 갖다가 적당히 끝낼 명분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적당히 끝내다가는 네타냐후 같은 경우에는 출구가 없어요. 그러니까 현재 전시 내각이 만들어졌고 야당까지도 이 네타냐후에 대한 비판을 삼가는 그런 상황에서 네타냐후가 권력을 몇 년 더 잡고 가려고 하면 이번 이 사태에서 미국이 지원을 확실히 표방할 때까지 미국 말을 좀 듣는 척 공격을 늦추고, 자기들도 하마스에 대한 그냥 무분별한 공격이 상당히 어려울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 사이에 가자 지구를 정비해 가고 정보를 입수해 가고 있는 것이지,
궁극적으로 이스라엘이 적당하게 작전만 하고 명분을 세우고 그냥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이란이 수니파 테러 단체들이 이 기회에 이란 주도 시아파의 테러의 주도권을 뺏기지 않겠다. 그러니까 이슬람 전체로 보면 누가 더 나은가? 이런 경쟁까지 벌어져 있어요. 지금 이란이 겉으로는 도대체 말리는 것이 이란의 입장이냐 아니면 싸우라는 것이 이란의 입장이냐 헷갈리는데, 이란의 입장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이스라엘이 이란 영토 본토로 쳐들어오지 못할 바에야 이란의 요즘 경제 사정이 굉장히 엉망이고 내부에 히잡 두르지 않았다고 여성들을 갖다가 탄압해서 죽이고 이란의 인권 문제나 이런 것들이 갈수록 거세게 그리 저항으로 나타나고 이란의 지금 이슬람 신정이 흔들리고 있잖아요. 신정이 흔들리고 있는 와중에 이란이 이걸 적당히 발을 빼면 아마 내부 통제가 안 될 거라고 보여요. 그러니까 이란 입장에서는 반유대주의라는 그 선동에 앞장서서 전쟁이 확전이 되어서 가더라도 이스라엘이 사우디를 건너가지고 이라크를 건너가지고 이란을 직접 공격하지도 않을 거니까 이란 입장에서는 제한전이고, 또 어쨌든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란의 영향을 받는 각종 이슬람 강경 세력과 전면전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란 입장에서는 명분만 생기면 이 전쟁에 끼어들어서 어느 정도 싸우다가 미국 등 말리면 적당히 빠지는 방향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중동 내부의 헤게모니도 있고 시아파와 수니파, 또 더 나아가서 이란 내부의 여러 정쟁이 곤란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란은 이번에 적당히 붙어야 이슬람 공화국 유지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지금 이제 남은 것은 저항의 축인 핵심인 이란입니다. 이란은 이라크의 친이란 민병대, 시리아 친이란 민병대, 헤즈볼라, 또 예멘의 후티 반군 전부 또 이란의 영향을 받고 있지요. 이번에 전쟁에 죽이었던 하마스나 이슬라믹 지하드도 다 이란의 영향 속에 들어가 있는 단체입니다. 이란이 지금 지켜보고 있지만 끝까지 이란이 지켜보고 있을 것인가? 그래서 혹자들은 이란이 헤즈볼라를 시켜서 아주 군소 규모의 공격만 명분 있게 할 뿐이지 본격적인 공격은 끝까지 안 할 거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이대로 이제 전쟁이 끝나려면 한 6개월 동안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를 종으로 행으로 부수고 점령을 하고 문을 풀 만큼 푼 다음에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끝해야 이제 끝나는 것인데, 그렇게 이제 아무 탈 없이 끝나질 것인가 하는 게 의문이에요. 세계 경제의 리스크가 중동에서 매우 커지고 있다고 미국의 관계자들은 보고 있어요. 갈등이 오래 지속되면 지속될수록 확대될 가능성이 커진다. 그래서 중동전이 확전될수록 경제나 금융 분야에 대한 위험이 세계로 미칠 것이다. 이 경우 전 세계 시장의 정체, 인플레이션, 광범위한 공급의 문제, 시장 분열 등의 여러 문제를 심화시킬 것이라는 거예요. 자, 궁극적으로 이스라엘이 하마스하고의 전쟁을 오래 끌게 되면 어떤 행태로든 이란이나 그 주변 세력들이 개입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세계 경제의 혼란이 분명히 가해질 거고 에너지 가격 상승과 무역 경로가 막히는 일이 벌어질 거고, 지역적으로 이스라엘 내에서 벌어지는 이 싸움이 다른 지역의 싸움으로 전화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중동 전쟁에 지금 돌아가는 양상을 보면 이것이 그 지역에 국한된 문제로서 끝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해결에 대한 답이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가자 지역을 전부 점령하고 파괴하고 나서 그 다음은 어떻게 할 거냐라는 것도 답이 안 나오고, 그때까지 가는 과정에서 결국 이란이나 흔히 말하는 저항의 축이라는 나라들이 그냥 있지는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마스를 다 제압해서 씨를 말려버렸다. 이슬라믹 지하드의 씨를 말려버리고 이스라엘 성이 됐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때리면 누구든지 완전 발본 세군 당한다. 이렇게 끝나면 애초에 노린 바가 아니잖아요. 이란이 그렇게 될 거를 기대하고 지원을 해줬을까요? 헤즈볼라가 그걸 기대했을까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용납하지 못한다는 거죠. 결국은 확전은 자동빵이라는 겁니다. 세계 경제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입니다. 경기 침체만 해도 감당하기가 어려운데 미국의 정시가 떨어진데 또 하나의 지정학적인 악재가 터졌습니다. 중동전이 하마스 수장의 이란 테헤란에서의 암살에 중동 전역이 전쟁 위기로 또 빠져들고 있어요. 그간의 휴전이 물밑에서 논의되고 어쩌고 했는데 제가 작년에 10월 초에 하마스의 공격이 있을 때 이게 쉽게 정리 안 된다. 이스라엘로서는 죽기 아니면 살기로 주변을 다 이번 기회에 정리하겠다라는 승부수를 던질 거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니엘을 테헤란에서 정밀 폭탄으로 죽였다. 지금 그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이러한 측은 미사일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이스라엘은 아무 말도 안 하는데 미국의 언론들은 사전에 하니엘가 먹는 숨겨진 안과 어느 방인가 위치까지 파악되어서 그 장소에 미리 정밀 AI 폭탄이 대기하고 있다가 AI 폭탄의 카메라로 하니엘의 얼굴을 확인하면 곧바로 터지도록 설계되어 있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이란이 인정을 하면 이란이 얼마나 무능한가, 또 내부에 이스라엘 간첩들이 얼마나 많은가 이런 것들을 드러내게 되니까 이란은 미사일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란 정권이 이대로 그냥 있으면 견딜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 안에 이란이 이스라엘을 지난번처럼 드론 공격이 아니라 대규모 공격을 할 거라. 이란, 헤즈볼라, 시리아, 후티 반군 등 이란의 똘마니들을 총동원해서 이스라엘에 공세를 펼 거라고 보입니다. 이란이 이번에는 망신을 당해도 너무 큰 망신을 당했고 이스라엘이 대놓고 이란 뺨을 백주대낮에 때렸어요. 사람들이 보는 거리에서. 그러면 이란이 이렇게 뺨을 맞고도 엉뚱한데 하풀이하거나 빨길질 한번 하고 끝이 나면 이란은 중동에서 시아파 지도자가 아니라 상조다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란은 이번에 대대적인 타격을 줄 수 있는 이스라엘 공격을 하지 못하면 이제 쪼다 신세를 면할 수 없는 거예요. 이란이 빠르면 오늘 아니면 유대교 명절인 8월 10일부터 13일에 보복에 나설 거다. 어쨌든 이번 주간 이후에 앞으로 일주일 안에 이란이 보복을 나설 거다라고 예측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이 다시 또 항공모함을 중동으로 보내고 중국은 사령관이 곳곳을 방문하고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이란이 지난 4월 달에 이스라엘에 시리아의 자기 영사관이 공격을 받아서 몇몇 이란 핵명수비대 장군들이 죽은 데 비해 훨씬 심한 대규모 공격에 나설 거다라고 예상이 들어요. 그래서 중동 전역이 전쟁에 휩쓸릴 거다. 헤즈볼라가 더 넓고 깊은 목표물에 대해 공격을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미국이 중동에 순양함, 구축함, 항공모함을 총 배치하고 중동 전력을 가동하고 있고 이 속에서 바이든이 민주당의 승리에 재뿌리고 있는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질타하면서 후들거리지만 결국은 이스라엘이 공격을 받으면 미국이 방어해줘야 될 상황이라고요. 이란은 이번에 신바빌로니아 제국이 유대 왕국을 공격해서 고대 유대교 성전이 무너진 것을 재현할 만큼의 치욕적인 굴욕을 이스라엘에 안겨주겠다고 말하고 있어요. 전면전을 다 피하기 위해서 나름 애를 썼어요. 헤즈볼라도 하마스도 이란도 후티 반군도. 그런데 이제 전면전을 하자라고 때리는 이스라엘을 아무도 말릴 수가 없게 된 겁니다. 지금 이란은 핵명수비대가 발칵 뒤집어져서 여러 군 고위 정보 당국자들이 수십 명이 체포되어서 간첩 조사를 받고 있고, 자, 이런 상황의 이면에는 이스라엘이 전쟁을 끝낼 생각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총리 네타냐후는 여기서 전쟁을 끝내면 자기가 제거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참에 하마스도 없애고 헤즈볼라도 박살내버리고 이란도 지금 중동의 명주가 아니다. 그리고 예멘에 자리 잡고 있는 후티 반군도 이번에 처리하겠다. 네타냐후가
현 상태에서 그만두면 사법적으로 처벌받아서 깜빵에 오래 가게 될 거예요. 이스라엘 내부의 강경 거구들을 다 규합시켜서 전면적인 중동전을 벌여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미국하고 이란의 개성 가능성도 차단하고 이란의 온건파 대통령이 되었는데 거기에 짐승날 데미지를 줘서 분열을 유도하고. 자, 그러면 이제 중동전이 앞으로 어떤 양상으로 전개가 될까요? 제가 볼 때 지금 현재 세계 경기 침체에 이 중동전이 엄청난 데미지를 입힐 것이다 라고 보여요. 미국에서도 경기 침체의 공포에 중동전의 공포까지 나왔어요. 그래서 중동전이라는 것이 거의 끝나가지 않겠나라고 봤는데 이제 이란하고 이스라엘하고 본격적으로 대규모 전쟁을 벌이게 되고, 자, 이런 지정학적 혼란에 중동이 빠져들면서 이제 우리가 거기서 흔히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유가가 폭등할 수 있겠죠. 실제 홍해나 호르무즈 해협이 차단되면서 물류에 문제가 생길 거예요. 그래서 유가가 폭등하고 물류의 비용이 폭증을 하는 일이 벌어질 거다라고 예상이 되고, 다른 한편은 이런 것들이 경기 침체에 더해진 또 다른 위험 요인으로 세계 정시를 붕괴시키는데 일조할 거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중동전이 이제 타협으로 해결되기보다는 장기전으로 지속되는 전쟁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게 보이고 있죠. 그래서 5차 중동전이 시작되면서 경제 리스크가 엄청나게 커질 거다 이렇게 보입니다. 기존의 경기 침체에 대한 공포가 있는데 거기에 중동전이 수습되고 안정되는 차원으로 가는 게 아니라 미국 대선하고 중동전이 별개로 가버린다. 자, 바이든도 트럼프도 이스라엘에 지금 제동을 걸 수 없고 빗들미 잡고 따라가고 있다. 그리고 이란이 점점 코너로 몰려서 죽기 아니면 살기로 이란 해교 강경파들이 이스라엘에 대응을 할 수밖에 없도록 이스라엘이 이란을 깔아뭉개고 있다. 자, 그래서 이란이 굉장한 중동의 명주처럼 보였는데 요 근래 보면 거의 종이 호랑이에 불과하고 허당이라는 게 입증이 됐죠. 이스라엘은 점점 이란을 깔고 뭉개서 이스라엘의 강경파 정권이 붕괴되기를 유도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란이 몇 번 공격하고 참아도 이스라엘은 또 이란을 또 때릴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아마 이란 강경파가 이스라엘에 대해서 전면 공격을 통해서 붕괴되는 길을 택하지 않으면 내부에서 이란 강경파들이 우리는 그렇게 겁을 주고 못 살게 하고 독재를 하더니만 이스라엘은 꼼짝도 못하는 저 허당들이다. 이러면서 내부로부터 붕괴될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걸 노리고 지금 이란을 집중 공개 망신을 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란이 그런 양상인데 이란의 똘마니들은 이제 이란과 더불어서 한판 승부를 걸어서 끝을 봐야 될 행편인데 한판 승부를 건다고 이길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결국 이란이 붕괴될 때까지 계속 중동전이 지속될 거다. 자, 그렇게 본다면 이 전쟁이 좌충우돌하면서 얼마나 발전되어 나갈지, 제가 이거 쉽게 타협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오래 간다. 세계 석유 폭등도 가져오고 물류난도 불러일으키고 세계 경제에 치명타를 주기 시작할 거다.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고 말했지요. 저는 아직도 시작이라고 봐요. 앞으로도 갈 길이 중동전이 엄청나게 멀다고 보고 있습니다.